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시사 고수 여러분. 너무나, 영상에 간간히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구독자 250명이 넘는데 이분들 정말 원성이 자자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시사 밑바닥이라는 코너를 마련을 했어요. 이게 어떤 코너냐면 시사 저 깊은 곳까지 가본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시사 밑바닥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근데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분 장 기자님한테 시사 밑바닥까지 간다. 그럼 제가 밑바닥까지 다 긁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저 깊은 곳까지. 네. 그래서 매주 울산의 이슈를 찾아서 저희가 한번 저 깊은 곳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이제 드리는데, 서울경제 장진승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섭외를 하다가 포기할 때쯤에 저희 장 기자님 오셨습니다. 저는 바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많았네요. 많았어요, 사실. 아니 사실 근데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경찰청에서도 뵙고 어쨌든 같이 이제 기자 선후배로 이렇게 지내기는 했었는데 저는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니까 유튜브에 좀 어울리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아까 밑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제 밑바닥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거? 흔쾌히 또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출연료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제 제의가 들어왔었다고 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근데 그걸 다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구독자 250명 밖에 안 되는 이런 누추한 저의 방송을 하신다고 하셔서 내심 어떤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셨을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일 부담이 없었어요. 구독자가 250명이라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구독자 수가 있으니까 뭐 그냥 뭐 많이 안 볼 것이다.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현실적인 얘기다. 솔직한 얘기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울산공항을 폐항할 것인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사실 지난해 8월에 송철호 시장 때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는 이게 송 시장이 선거용 카드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라는 뭐 비난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항 문제는 울산에서 빠질 수 없는 지역 이슈이기도 하고요. 송 시장이 어떤 취지로 들고 나왔든지 간에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은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첫 코너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송 시장이 거론한 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폐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항 무용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갑자기 사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때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갑자기 나왔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긴 한데 우선 선거용 6개월 안 남았죠. 선거용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실제 분위기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논리적 근거도 충분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 문제를 얘기하자면 울산이 이제 공항이 활주로가 2km거든요. 이게 전국 공항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그렇죠. 제일 짧죠. 이게 1970년에 이제 공항을 만들었는데 이게 1995년 그러니까 한 25년 후죠. 그때 이제 500m 늘린 게 지금은 현재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더 짧았다는 얘기죠. 국내 공항 중에 제일 짧고 짧다 보니까 큰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결항률도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이때는 이제 울산공항에서 이착륙이 안 되는 거죠. 국제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렇게 가까운 데 정도는 갈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조금 이제 멀리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항으로서 한계가 이제 분명한 공항인 거죠. 송 시장이 무용론을 가지고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의 신공항 또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을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의 이 울산공항의 역할을
대구나 가덕도가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송 시장이 이야기한 주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그 부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맞는 얘기긴 하죠. 부산 공항을 예로 들었는데요. 예전에 그 부산 수영 비행장이 1996년에 그때 이제 폐항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도시로 개발됐는데 그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은 센텀시티 네,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부산의 랜드마크 됐잖아요. 네, 지금 뭐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울산도 지금 이제 도심에 지금 공항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이제 북구 송정동, 그러니까 1970년이거든요. 이게 70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중구 송정동일 거야 아마. 중구. 행정구역으로 따지자면 중구였는데 어쨌든 그때 도심이 울산은 이제 병령까지 병령 정도만 이제 사람이 많이 살았고 그 동천강 그 이후 그쪽은 이제 거의 논밭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치가 결정된 게 그 8년 전이거든요. 그게 1962년이죠. 1962년은 이제 울산 시민하면 다 알아야 되는 사실 그런 해인데 이게 울산이 공업지구로 이제 지정된 해죠. 그렇죠.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공항도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울산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공항 자리가 그 북구가 1997년 그때 이제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북구청이 이제 새롭게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인구가 그때부터 계속 늘기 시작했죠. 뭐 그 전부터 늘기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때 1997년 이후로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인구 밀집지역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구하고 북구 사이에 공항이 이제 중간에 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사실 주민들이 맨날 소음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또 이게 한 절반 가량 중구 절반, 북구 절반 가량이 고도 제한으로 또 묶여 있어요. 그렇죠.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 방해되고. 그다음에 울산공항이 매년 한 100억 조성합니다. 100억. 100억. 매년. 그리고 울산시가 또 얼마나 또 보존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항이 좀 애물단지가 된 거죠. 그 확장을 하면 좋은데 확장은 쉽지 않고. 그 매년 돈 내야 되지. 그리고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물론 뭐 있어도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크게 보이니까 그때 송 시장이 이제 결정을 한 거죠. 폐양 쪽이 맞다. 한번 이제 폐양의 중심을 두고 한번 방점을 두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어쨌든 시기상으로는 이게 본인이 재선을 도전하고 조금씩 좀 움직일 때기도 했어요. 한참 제가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송 시장이 그 브리핑을 맞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제 다른 구청장들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브리핑을 한참 또 할 때였던 걸로 전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사전 예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했죠. 뭐 선거용 아닌가. 대부분 그때 선거용을 생각했죠. 기자들 사이에서 사실 이거 선거용이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 거는 맞아요. 특히 이제 대구하고 가덕도랑 얘기를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통합 신공항. 대구 통합 신공항하고 가덕도 신공항. 이게 2028년, 2029년 각각 그렇게 좀 만들어지거든요. 개항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울산에서 근거리로 보면 둘 다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울산시민이 중요한 걸 생각하는 거는 철도나 뭐 전용도로 이 정도만 놓아주면 울산시민은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 국제 그 해외여행 갈 때는 부산이나 대구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되죠. 또 인천 가도 되고 사실은. 그리고 울산이 그 굳이 뭐 해외여행 갈 정도로 공항이 그렇게 뭐 길이가 길지도 않은데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쉬운 거는 이제 김포는 어차피 KTX가 대체할 수 있는데 제주 정도 이제 좀 아쉽죠 사실은. 제주도 제주 많이 가시죠. 제주 뭐 골프 치러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뭐 주말마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 주변에는 보면 별점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따라가고 싶어요. 저는 사실 아니 그 은행의 지점장님이신데 이 방송 들으실 수도 있어요. 구독하시는데 제주도에 별장 갖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한번 데려가겠다 모임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아 제주도를요? 예. 아우 그냥 일단 비행기가 있으니까. 네네. 뭐 가기가 쉽잖아요. 마음가짐이 쉽잖아요. 얼마 주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번에 갔을 때는 그렇게 돈이 크게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때 그 렌트카도 좀 빌려야 되고 하니까 이번에 렌트카도 좀 전기가 다 빌렸거든요. 그래서 2인 갔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150 정도? 요즘은 제주도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 제주도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게 제주도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많이 들어서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 이제는 뭐 국내 여행지 중에 네. 사실은 이제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갈 만한데. 근데 물가가 비싸가지고. 그쪽 렌트카가 비싸죠. 근데 숙박이나 다른 건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아니 숙박도 많이 비싸지 않아요? 먹는 것도 너무 비싸고 뭐 해물탕 하나에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울산하고 비교를 해봐도 비싼 데 가셨나? 제주도 찾아보면 뭐 아니 갈치조림 이런 것도 뭐 많이 비싸던데. 아니요. 관광객용이 따로 있고 관광객들 자주 가는 데 하고 현지인들 가는 데를 가야 돼요. 이게 검색 노하우인데 저는 항상 가기 전에 이제 검색을 하거든요. 현지인들이 가는 저는 맛집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현지인 자주 가는 맛집 해가지고 자주 검색하죠. 그렇구나. 네. 한 200개 정도 제가 폴더에 마련해놨어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저희가? 제주공항이 네. 작년에 제주로 가는 게 사실 있어요. 안타깝다. 못 가는 게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 보면 인천공항이 1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재작년 제가 알기로 제주공항이 인천공항 제치고 1등했습니다. 아마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인천은 당연히. 국제선이 못 도니까 코로나 때 수요가 확 줄었는데 제주는 뭐 전국에서 다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주공항이 월등한 게 1위. 그다음에 이제 뭐 인천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부럽죠. 맞아요. 제주도 가야 되는데.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구하고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을 하면 2028년, 2029년에 개항을 하고 나면 자연스레 이제 울산공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또 사실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대선 때 울산공항 얘기가 또 이슈가 됐어요. 국민의힘이 이 무슨 소리냐? 아니 이 산업도시에서 공항을 없애겠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먼저 반대 의견을 낸 데는 상공회가 먼저 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오늘 비즈니스 수요가 큰데 빠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TX보다 공항이 더 빠른 거, 어차피 비행기가 더 빠르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있어야 된다. 또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상공회에서 등이 없고 어차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울산공항이 울산에 이제 산업에 미치는 게 큰데 그걸 더 확장해가지고 기업의 역량을 높여야 되지 않냐. 울산의 그 산업도시 위상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렇죠. 왜 너희는 이거를 없애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이제 선거 어차피 물리니까 이게 이제 선거 때 이제 바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선거 공약은 그 지방선거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게 공약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이재명 나왔는데 일단 윤석열 쪽에서 지금 대통령 쪽에서 그 공항 확장해야 된다. 맞아요. 그때는 좀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2달 후에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이슈는 안 됐어요. 아니 저는 좀 신기한 게 울산공항의 존폐 문제는 사실 우리 울산의 문제인데. 그렇죠. 물론 대선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선 때 나올 수가 있는데 대선 때는 울산공항 존폐 문제가 이슈몰이가 됐다가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이게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울산 지역의 그 투표 결과가 6대 4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방선거도 마찬가지 6대 4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정책 선거가 아니라 그냥 당을 보고 찍은 거예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그게 컸죠.
뭐 우냐 좌냐 이런 선거가 이번 선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박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도 항상 그 지역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게 좀 많이 띄우려고 했는데 지방선거에서는 그럴 필요가 울산시에서 없었던 거죠. 또 이제 사실은 원사이드 했거든요. 초기부터 그 김두겸 후보가 많이 앞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서는 쪽에서는 굳이 아까 대선 때는 박빙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민의힘에서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굴산공항 문제를 좀 이슈화해서 송 시장의 폐항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쪽은 이거를 이제 무슨 소리냐, 울산이 산업도시인데 위상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반대쪽으로 뭔가 주장을 펼쳐서 우리가 뭔가 가져가겠다, 표를 가져가겠다라는 했던 거고, 지방선거 때는 이미 다 그렇죠.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이 다시 또 뭐 이슈화를 시켜서 나중에 혹시나 그 공약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굳이 내세우지는 않았다. 좋습니다. 실제 토론회 할 때도 알겠지만 그 김두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뭐 정책 하나하나를 꺼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두겸 시장님이 가장 내세웠던 게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였지. 그다음에 근데 송철호 시장은, 전 시장은 그때 후보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책 꺼내면서 막 이슈화 시키려고 했죠. 근데 실패했어요. 소리가 나려면 이제 손바닥 두 개 다 맞추셔야 되는데 이제 김두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김두겸 시장은 그 선거 때부터 쭉 일관되게 울산공항 확장해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 보도 제한 완화시키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선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인수위가 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취임식인데 그 전까지 이제 인수위가 각 부처 그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이제 그걸 다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울산공항 요 확장 문제 요거는 공약 폐기 사항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진짜 놀랐어요. 아니, 국민의힘의 후보가 수장 자리에 올랐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공약을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항을 폐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울산공항을 더 확장시켜야 한다라는 공약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게 인수위의 결정이었다는 게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매달리기에는 사실은 너무 좀 힘이 많이 들어가고 또 뭐 결론도 어떻게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 발 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동안에 이게 잘 해결될 문제였으면 해결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그 오랜 시간 이게 울산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탄이 돼서 계속 안고 가느니 차라리 이제 이거를 그냥 털고 가자. 제 생각인데. 근데 아니 좀 현명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털고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또 반전이 있나요? 반전이. 저도 이제 그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 취임식 날이었거든요. 김두겸 시장 7월 1일 날 취임했죠. 오전에 취임식하고 오후에 기자들하고 이제 처음 이제 시장 업무 보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제 담소나 좀 나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소 나눈 자리에 모든 기자들 다 참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석하셨죠. 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기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장소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기자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중앙지, 지역지, 뭐 신문, 방송, 뉴스, 통신사 포함하면 한 30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시청 출입하는 기자. 그러니까 시청 출입 기자만 해도 한 30명 가까이 되죠. 근데 이 30명의 기자하고 시장하고 같이 뭔가 티타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죠. 사실 이제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구독자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청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제 중앙지가 따로 있고 지역지가 따로 있는데 이 기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이제 그 김 시장하고 티타임을 가지려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자실에는 그렇게 장소가 넉넉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스센터,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프레스센터로 넘어간 것이고 막상
그럼 그냥 기자회견장이 된 거거든요. 그 프레센터가 원래 이제 기자회견하는 장소잖아요. 네네네. 근데 테이블 마련할 때 그 단상 있잖아요. 네. 거기에 책상을 딱 두고 김 시장이 앉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앉았죠. 네. 기자들이 이제 앞뒤로 이렇게 빙 둘러 앉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기자회견장이 된 거네, 진짜 확실하게. 카메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카메라까지. 네. 아, 카메라까지. 반대편에 카메라가 딱 들어오니까 좀 완벽한 기자회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취재를 해보면 특히 이제 방송 기자들은 저도 이제 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방송 기자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티타임 자리라고 해서 가지만 내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 뭐 건져야 되는데 오늘 뭐 하나 이제 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뭔가 하나 내가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촬영 기자들도 마찬가지. 이제 이거를 가며 뭔가 좋은 그림을 그러니까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찍으면 너무 땡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늘 써야지.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촬영 기자한테 이제 연락하는 거죠. 이제 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티타임 하자는 게 기자회견 돼버렸는데 시장도 앉자마자 이게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이 자리가 기자회견장이 돼버렸다. 간단하게 그냥 뭐 좀 편안하게 얘기하려 했더만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도 또 카메라도 있으니까 또 기자도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티타임이면 그냥 편안하게 뭐 어땠어요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쫙 모이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손 들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이 된 거예요. 아, 너무 재밌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부산하고 그때 이제 부산, 경남 이렇게 불경 이제 뭐 통합 불경 메가시티 얘기 나오고 뭐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많이 부정적이죠. 그리고 저 신라권 그 경주 포항 해오름 동네 여기에 대한 뭐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다 하다가 공항 얘기가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아, 뜬금없이. 그러니까 전혀 뭐 어차피 그 자리 자체도 뭐 뜬금없는 자리였는데 어쨌든 그 나왔는데 갑자기 그 신라권 신공항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아니 김두겸 시장이 자기가 먼저 그렇죠. 신라권 신공항을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자들도 전부 다 신라권 신공항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김 시장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울산공항이 당장 확장은 어렵고 근데 60년 동안 이제 울산에 이제 기여했으니까 지금처럼 작은 규모로 존재될 수는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공항을 이전을 해가지고 포항과 경주가 함께 이용하는 신라권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라권 공항 이야기가 딱 나왔는데요. 너무 그쵸.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기사스럽게 생겼죠.